대전 엑스포와 대덕 연구단지 준공. 엑스포란 대중들에게 인류가 성취한 발전 성과를 전시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별 업체가 자신들의 상품을 전시하는 무역 전시와는 달리 국가 간, 민족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행사로서 교육과 계몽의 목적이 큽니다. 정식 명칭은 대전 세계박람회, 흔히 대전 엑스포 93으로 불리는 이 엑스포는 개발도상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국제적인 공인을 얻은 박람회입니다. 우리나라가 1893년 처음으로 시카고 엑스포에 참가한 지 꼭 100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된 엑스포입니다. 당시까지 열렸던 엑스포가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열렸고 무역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을 주제로 내건 국제적 엑스포가 대전에서 개최되었던 사실은 대전이라는 도시 발전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전 엑스포는 88 올림픽에 이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에 한 발 다가섰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1988년 처음 엑스포 개최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서울에서 산업 전시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구상되었습니다. 이후 계획 변경 과정에서 과학기술청은 대덕이 전국의 중심권에 있고 전국의 학생 관람이 용이하며 배후에 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산업과 과학기술이 연계되어 엑스포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대전 주최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국 개최지는 대덕 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으로 결정났고 개최 시기는 1993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연구 학원 도시로 건설된 대덕 연구단지를 대전시가 편입한 것은 1983년의 일이었으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약한 상황에서 연구단지의 활성화는 1980년대에도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엑스포 개최지가 대전으로 변경되면서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대덕 연구단지의 수용 규모를 늘리고 공사 기간도 조금 늘려 빠르게 완공하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엑스포 개최를 9개월여 앞둔 1992년 11월 대덕 연구단지는 공사 시작 19년 만에 준공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인근 지역도 활성화시킬 계획을 수립합니다. 대전에 걸맞게 과학기술적 요소가 엑스포에 크게 반영되었고 2대 조직위원장을 맡은 오명은 대전 엑스포를 통해 한국 과학기술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겠다고 공언합니다. 그 일환으로 엑스포 이후 대회장을 과학공원으로 가꾸고 대덕 연구단지와 연계한 테크노폴리스 구상도 제기됩니다. 대전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행사임을 좀 더 강조하라는 국제박람회 기구의 자문을 받아 조직위원회는 대전 엑스포의 주제를 정합니다. 결국 대전 엑스포는 1990년 6월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만장일치 찬성으로 공식 승인을 받게 됩니다. 당시 신규 엑스포 승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개발도상국에서 최초로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점을 최대한 어필하고 그에 맞게 엑스포의 전체 주제를 조정해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대전 엑스포는 새로운 도약의 길을 주제로 했으며 전통기술과 현대과학의 조화, 자연의 효율적 이용과 재활용을 부제로 내걸었습니다. 주제와 부제는 인류 모두가 조화롭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 아울러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한 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과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순환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대전 엑스포로 인해 개최지 대전은 도시 기반 시설이 대폭 확장됐습니다. 엑스포에 관람객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람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경부고속도로의 서울 대전 구간을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전 시내에서 엑스포 대회장으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밭대로와 계룡로 등을 포함한 11개 도로의 확충도 이루어짐에 따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대전 지역의 인프라 확충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엑스포의 개최는 대전시의 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겼다고 평가됩니다. 대전 엑스포 개최. 대전 엑스포는 1993년 8월 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1월 7일까지 93일간 개최되었습니다. 개회식에서 대통령 김영삼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리 모두 대전 엑스포를 통하여 세계로, 미래로 나아갑시다. 첨단 과학과 자랑스러운 민족 문화를 접목시켜 새로운 빛으로 승화시킵시다. 저 무한한 미래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더 넓은 세계가 우리를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 엑스포는 우리 민족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동시에 세계 인류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대전 엑스포에 참가한 국가는 당시까지 엑스포 역사상 최대인 108개국으로 아시아에서는 개최국인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이란, 중국 등 30개국이 참가했고 미주에서는 미국,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등 22개국, 유럽에서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등 32개국,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 모로코, 가나 등 24개국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유엔 및 산하기구 28개, 아프리카 개발은행, 국제올림픽위원회, 유럽 공동체, 아시아 개발은행, 남태평양 연합 등 33개 국제기구도 참가했습니다. 대회장은 세계 각국의 전시관이 들어선 국제전시구역과 한국 정부 부처와 공기업, 일반 기업 전시관 등이 지어질 국내 전시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엑스포 대회장이 한국의 과학기술력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구상에 입각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과학나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창의력과 기초과학을 뜻하는 대덕연구단지, 줄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학기술의 응용을 뜻하는 국내 전시구역, 열매에 해당하는 부분은 실생활에 관련된 과학기술과 이를 활용한 국제교류를 뜻하는 국제전시구역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대회장 내에 다른 지역의 전시들도 한국의 과학기술적 발전을 충실히 보여주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전시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 전시관도 자신들의 주력 상품을 중심으로 전시하면서도 그것이 한국의 과학기술적 성장과 연결된 것임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전시관 밖 회장에서도 한국의 과학기술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사가 다양하게 기획되어 열렸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로켓형 병기인 신기전을 복원해 발사한 행사나 태양전지로 에너지를 얻어 움직이는 거북선은 전통문화를 과학기술과 연결해 소개했습니다. 또한 컴퓨터 영상기술을 접목한 오페라 원술랑 공연이나 로봇 사물놀이 공연, 첨단 전자악기 연주회, 백남준의 거북선을 중심으로 한 비디오 아트쇼와 같이 과학과 예술을 접목한 행사들도 열렸습니다. 자기부상열차나 전기자동차, 무인자동차, 태양전지자동차와 같은 첨단 교통수단이 회장 내에서 시범 운영되면서 첨단 과학기술로 돌아가는 미래과학도시상을 보여주면서요.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기관을 직접 방문해보고 연구원과 만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의 최전선에 대전의 대덕연구단지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전 엑스포에서는 한국의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총체적인 상이 그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대전 엑스포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고 과학기술적 전통과 오늘날의 과학기술적 성장, 과학기술 발전으로 이룩된 미래 한국의 모습까지를 총체적으로 전달하는 데 성공한 중요한 행사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전도 한국을 대표하는 과학도시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엑스포가 만든 대전의 환경 변화. 대전 엑스포의 성공으로 개최지 대전은 일약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도약했습니다. 또한 대전시가 국토의 중심이자 국제적 첨단 기술 도시로서 발전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계몽, 촉진 효과, 국제 친선 교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발판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엑스포 이후 헝가리 부다페스트, 캐나다 캘거리시가 대전시와의 자매 결연을 요청하는 등 다른 외국 도시들과 활발히 교류하는 계기가 되었고, 후에 대전시가 세계 과학도시 연합이라는 국제기구를 창설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대전시는 과학도시라는 특성을 살려 세계 과학도시들과의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세계 과학도시 연합을 조직합니다. 세계 과학도시 연합은 대전시가 최초로 주도한 국제 규모의 조직으로서 유럽, 아시아 태평양, 북미 지역 등 10여 개국의 20여 개 세계적인 과학기술 도시 시장들이 대표자로 참여한 국제 연합체입니다. 과학기술을 지역 발전과 연계시키고 과학도시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과학 발전을 통한 인류 전체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8년 9월 대전광역시에서 11개국 23개 회원 도시로 출범한 다자간 국제협력기구입니다. 세계과학도시연합은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요 사업으로 했습니다. 첫째, 국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와 경험의 공유. 둘째, 대학 및 연구소 간의 공동 기술 연구 프로젝트 추진. 셋째, 기술 교환 시장을 통한 상호 기술 교류. 넷째, 중소기업 간의 합작 사업이나 국외 진출 지원. 다섯째, 연구단지 개발 사업 참여. 여섯째, 가상공간 무역 박람회 개최. 일곱째, 마이크로 로봇 축구대회 연계 개최. 여덟째, 기타 회원 도시들의 공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등입니다. 비록 세계과학도시연합은 2019년에 해체되었지만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꾸준히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엑스포를 통해 대전 진입 외곽도로, 도심 간선도로, 3대 하천 정비 등 도시 기반 시설과 개발 수요가 증대되었으며, 외국 바이오와의 지역 수출업체와 수출 상담을 통하여 지역 상품 수출을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엑스포 이후 대회장은 1년 정도의 준비를 거쳐 엑스포 과학공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994년 8월 재개관한 엑스포 과학공원은 엑스포의 기억을 토대로 대전이 과학의 도시임을 상기시켜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람객이 기대보다 적어서 매년 손실을 보는 등 수익성이 떨어져서 애를 먹었습니다. 대전시는 엑스포 과학공원을 재창조하기 위해 대기업이 참여하는 테마파크 건설을 추진했는데, 이를 위해 과학공원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덕연구단지를 관리를 맡은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지역을 과학기술과 관련된 연구지역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적당한 부지를 찾고 있던 기초과학연구원이 과학공원에 자리를 잡고 인근에 사이언스 컴플렉스와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건물이 들어서면서 현재의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대전을 상징하는 새로운 명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대덕밸리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덕연구단지는 당초 생산시설이 허용되지 않는 교육 및 연구가 중심 시설이기 때문에 어떠한 생산시설도 입주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연구단지에서 파생된 창업기업은 공간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일부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연구원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고, 대전시도 벤처기업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대덕연구단지 관리법을 개정하여 연구개발의 실용화 및 벤처기업의 입주를 본격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하견 과학기술 집적단지로서 대덕이 활발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2000년대를 전후로 국내에서 벤처 붐이 일었습니다. 벤처 정책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덕연구단지에는 70개 미만의 벤처기업이 있었지만 2000년에는 6천여 개로 증가했습니다. 연구단지가 대전시에 편입되고 1993년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대덕연구단지의 대대적인 도시 하부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지방의 연구자들도 정보 접근이 용이해졌다는 변화도 작용했습니다. 또한 1997년 한국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 지원 요청을 하면서
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소위 IMF 사태로 많은 기업과 연구소들이 대규모 감원을 시행했으며 명예퇴직을 통한 구조조정을 꾀했습니다. 또한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낮추어지면서 고령 인력에 대한 감원이 이루어졌죠. 명예퇴직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 연구소는 연구원 창업 지원책을 제시했으며 그 결과 명예퇴직 인력은 대체로 절반 정도가 신규 창업회사에 흡수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덕연구단지가 벤처 창업의 산실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그동안 문제점으로 거론되어 왔던 연구와 생산의 분리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이처럼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정부는 2000년 9월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여 대덕연구단지를 산학연 복합단지로 발전시킨다는 취지의 대덕밸리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대덕밸리는 실리콘밸리를 본떠 만들어진 명칭으로 교육, 연구 및 벤처 기능이 결합된 공간을 지향했습니다. 대덕밸리는 대덕연구단지가 중심이며 여기에 바로 인접한 대덕테크노밸리가 추가되었습니다. 대덕테크노밸리는 대덕연구단지에 인접한 첨단 과학산업단지를 말합니다. 대덕밸리 선포식을 전후하여 대전시와 민간 부문도 벤처기업의 유치와 지원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동북아 연구개발 허브 구축을 강조하였고 이는 대덕연구단지 설립 30주년과 결부되어 연구개발 특구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대덕연구개발 특구에 대한 지원책이 강구되었고 이듬해 1월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연구개발 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을 의미하며 이 법은 이를 위한 여러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연구개발 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규정되었으며 범위는 대덕연구단지, 대덕테크노밸리, 대전 3사 공업단지, 북부 그린벨트 지역, 국방과학연구소 일원 등 총 70.4 평방킬로미터에 달합니다. 2011년 광주와 대구가 새롭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었고 이후 전북도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면서 대덕이 연구개발을 위한 특별한 지역이라는 의미는 조금은 퇴색했습니다. 하지만 대덕은 한국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클러스터로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있으며 대덕의 경험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22년 기준으로 대덕 연구개발 특구에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33곳, 교육기관 9곳, 국공립연구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44곳, 정부 및 국공립기관 4곳, 기업체 2,633곳, 기타 비영리기관 27곳 등이 들어서서 한국 최대의 과학산업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한국의 연구개발 활동을 이끌고 있습니다.